자, 경제학장 박살세.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융세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숨바꼭질 게임,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 하네. 한쪽은 규제라는 순례가 되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숨어 다니지.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생각만 해도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나?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나? 더 좋은 기술? 더 편한 세상?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말일세, 이 금융의 세계에선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네. 때로는 그 혁신이라는 게 말이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그저 답답한 규칙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탈출구일 때가 많거든. 오늘 바로 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라네. 먼저 이 거대한 숨바꼭질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쥐를 잡기 위해 규제라는 고양이가 어떤 덫을 놓았는지 볼 거야. 그 다음엔 이 덫을 피하려고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 탈출 작전을 펼쳤는지, 그 결과 어떤 새로운 위험이 스멀스멀 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복잡한 게임의 룰을 꼭 알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것에.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모든 숨바꼭질에는 시작된 이유가 있는 법이지. 금융기관하고 규제당국, 이 둘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네. 바로 서로가 꾸는 꿈, 그러니까 서로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여기 이 표를 한번 보게나.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규제자,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고양이의 목표는 딱 하나야.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 즉 덫을 만드는 거지. 반면에 금융기관, 우리 이야기의 쥐는 어떨까? 이들의 목표는 주주들을 위해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걸세. 그러니 고양이가 설치한 덫이 자기 이익을 깎아먹는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덫을 피할 새로운 길, 바로 금융혁신이라는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 걸세. 자, 그럼 이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가 설치한 아주 대표적인 덫 두 가지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바로 이 규제들이 은행들을 아주 귀찮게 만들었고, 역설적으로는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지. 첫 번째 덫은 바로 지급준비금 요건이야. 이게 뭐냐면 은행이 고객한테서 박은 예금 중에 일정 비율을, 아니 이자 한 푼 안 주는 중앙은행 계좌에다가 꼼짝없이 묶어둬야 하는 의무라네. 두 번째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정말 막강했던 Q 규제라는 덫이지.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자율에 상한선을 딱 정해서 마음대로 이자를 올려주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줘서 벌 기회도 줄어들고 고객을 끌어모을 무기도 빼앗긴 셈이니 얼마나 답답했겠나?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 나왔군. 교수님, 지급준비금이 왜 세금처럼 느껴진다는 건가요? 그냥 돈을 묶어두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핵심을 놓치기 쉽지. 이게 왜 은행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용하는지 우리 교과서의 저자 미시킨 교수님의 설명을 직접 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 자, 여기 교과서를 한번 크게 들여다볼까? 미시킨 교수님은 은행이 이 지급준비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이익, 경제학 용어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지. 이걸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네. 그냥 손해본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지 않나? 이 비용을 정확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바로 이 수식이야. 비용은 I 곱하기 RD. 아주 간단하지? 여기서 I는 은행이 그 돈을 대출해줬더라면 벌 수 있었을 이자율을 뜻하고, RD는 묶어둬야 하는 돈의 비율, 즉 지급준비율이라네? 자, 예를 들어볼까? 지급준비율 RD가 10%라고 해보세. 그리고 은행이 대출해주면 5%의 이자 I를 벌 수 있어. 그럼 은행이 예금 100원을 받으면 그중 10원은 중앙은행에 묶어둬야 하잖아? 그럼 바로 그 10원으로 벌 수 있었던 이자 5%, 즉 0.5원을 고스란히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은행이 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의 정체라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돈 나가는 비용이 생기니까 영리한 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 이들은 어떻게든 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발명해내기 시작했네. 바로 위대한 탈출 작전이 시작된 거지.
그 탈출 작전의 화려한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우리가 줄여서 MMF라고 부르는 상품이라네. 이게 핵심이야. 이건 법적으로 은행이 아니야. 그냥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은행에만 적용되는 지급준비금이나 QE 규제 같은 덫에 전혀 걸리지 않았던 거야. 덕분에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었지. 자,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빼서 MMF로 달려가지 않았겠나? 이 숫자 좀 보게. MMF의 성장은 뭐랄까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이었어. 1970년에 처음 세상에 나와서 10년도 안 돼 자산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더니 거기서 불과 4년 만에 2,300억 달러를 돌파해버렸지. 이건 뭘 의미하겠나? 은행에 얌전히 묶여있던 돈들이 규제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MMF라는 새로운 놀이터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지. 물론 은행들도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뺏기지만은 않았어. 이름 계정 예금이라는 아주 영리한,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기술을 개발했지. 이게 뭐냐면 기업 계좌에 낮 동안 쓰고 남은 돈 있잖아. 그걸 은행이 알아서 밤사이에만 살짝 MMF 같은 곳으로 옮겨서 이자를 벌어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업이 다시 돈을 쓰기 전에 감쪽같이 계좌로 되돌려 놓는 거지. 왜 하필 밤사이에? 지급준비금은 보통 하루 마감 시점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마감 시간에는 예금 잔고를 거의 0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피하는 정말 기가 막힌 절세 기술이었던 셈이야. 자, 이렇게 MMF나 일임계정 같은 혁신적인 상품들 덕분에 은행처럼 돈을 다루지만 은행의 엄격한 규제는 받지 않는 새로운 금융의 세계가 태어났네. 우리는 이 규제의 감시망 밖에 있는 놀이터를 그림자 금융 또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아니겠나? 이 새로운 놀이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 그 위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싹한 말이 바로 breaking the bug이야. 여기서 bug은 1달러를 뜻하는 속어라네. 그러니까 1달러를 깨뜨린다는 뜻이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MMF는 은행 예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내 돈 1좌의 가치는 정확히 1달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했어. 안전자산의 상징이었지.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떤 이유로 1달러 밑으로, 예를 들어 0.97달러로 떨어지는 순간 그 믿음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야.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너도 나도 돈을 빼려고 달려들게 되지. 이건 이름만 다를 뿐 은행을 순식간에 파산시키는 뱅크런과 똑같은 현상이라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이야.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던 한 대형 MMF가 브레이킹 더 벅을 선언해버렸지. 우리 교과서에 이 사례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전체 금융 시스템에 공포의 도미노를 일으켰는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다네. 안전하다고 모두가 믿었던 그림자 금융의 심장이 멎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아니, 교수님,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나요? 하는 생각이 들 거야. 맞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게임의 규칙, 즉 화폐금융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세.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첫째, 금융 혁신은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이처럼 규제를 피하려는 강력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둘째, 지급준비금 같은 규제의 압박이 바로 MMF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탄생시킨 어머니였다는 것. 셋째, 그 결과 규제망 바깥에 있는 그림자 은행이 이렇게나 거대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그림자 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이야.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주식, 환율, 금리 같은 것들이 있지?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알고 보면 바로 이 거대한 숨바꼭질 게임의 결과물인 경우가 아주 많다네. 왜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지, 왜 듣도 보도 못한 금융상품이 계속 등장하는지, 그 뒤에는 바로 이 규제자와 금융기관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숨어 있는 거야.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는 첫걸음일세.
물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반드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걸세. 자, 오늘 수업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네. 핀테크, 암호화폐,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눈부신 금융혁신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 그렇다면 과연 이 혁신들 속에는 어떤 규제를 피하려는 동기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그 화려한 빛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내일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다음 시간에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지?